건강아! 건강아! 정신! 건강아! 웃음! 나는 몸신이다! 컴온!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저희들 안녕하세요가 건강하세요니까요. 네. 오늘 나는 몸신이다. 새로운 닥터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부터 폐와 사랑에 빠진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복권 당첨보다 더 바라는 일이 바로 무병장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몸신에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무병장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몸신 테마 오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마냥 좀 텐션을 올려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이요? 폐암은 현재까지도 모든 암을 제치고 20여 년째 국내 암 사망률 1위라고 합니다. 1위요? 폐암을 진단받고 3년 이내 사망률은 67.3%, 5년 이내 사망률 77.4%. 말도 안 돼. 그만큼 모든 암을 통틀어서 가장 예후가 나쁘고요. 또한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돼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암이라고 불리는데요. 투데이 몸신 테마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 오늘 몸신에서는 폐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구나.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국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고 그러네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1위. 폐암은 어떤 병입니까? 네, 이 폐암은요,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요. 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인 이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 중에서 이 유일하게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실제 이 폐의 크기를 보게 되면 보통 오른쪽 폐가 일반적으로 왼쪽 폐보다 크고요. 폐 기능도 한 55%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폐가 한 80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실 때 과연 몇 번의 호흡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가늠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우리 폐가 하는 호흡의 운동은 10억 번입니다. 10억? 진짜 억이 넘어가네. 따라서 이런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심각한 호흡곤란과 통증,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무섭습니다. 폐암에도 종류가 있는 걸까요? 네,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이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세포암은요, 암세포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세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악성도도 높고 그래서 뭐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서 이 증식도 빠르고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구나. 아, 조그마니까. 반면에요, 암세포 크기가 이 작지 않은 경우를 비소세포암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약 한 80%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세포암에 비해서 이 진행하는 속도도 느리고 조기 진단 후에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암 1기, 2기, 3기, 4기의 암은 비소세포암의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라고 분류를 하고 1기의 폐암은 암의 크기가 3cm 미만이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돼 있는 경우, 암의 크기가 7cm 정도 되고 같은 부위에 임파선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2기라고 하고요. 3기가 매우 중요한데 3기를 A, B로 나누는데 3기 A는 크기가 7cm 미만이면서 종격
식동에 전이가 돼 있는 경우를 3기에서 A라고 분류를 합니다. 3기 B는 식도나 대혈관까지 침범한 경우, 수술이 불가한 경우를 3기 B라고 하고요. 4기는 폐의 다른 쪽에 옮겨갔거나 뇌나 뼈나 다른 장기로까지 퍼진 경우를 우리가 4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암들 중에서 왜 그 폐암이 1인 건가요? 사망률이. 너무 높은데요. 네. 우리 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검진을 하게 되는 단순 흉부 사진 촬영을 통해서는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단순 흉부 엑스레이로 발견이 되면 대부분이 4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발견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폐라는 장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오염 물질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폐암 자체가 분자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성상. 네, 또 거기에 폐는 주변에 모세혈관이나 이런 림프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전이가 굉장히 좀 잘 됩니다. 그리고 림프샘을 통해서도 전이가 잘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무섭다고 볼 수 있죠. 와, 진짜 무서운 병이네요. 와, 소름 끼쳐. 실제로 폐암 환자의 약 45%는 처음 진단받을 때 이미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빠르다. 이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게다가 또 폐암은 재발을 했을 때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사망률이 2~3배 더 높습니다. 진짜 무서운 암이네요. 그러니까 사기에 발견되니까 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가 되도록 전조 증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폐암은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요. 3기나 4기쯤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나타나는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암의 크기가 커지면서 객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피가르게 나오게 되고 또 흉통,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어느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통증학과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폐암일 경우에도 이 부위에 심각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인가요? 바로 여러분 어깨 쪽의 통증이고요. 어깨가 신경을 누르는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어깨나 견갑골 부위나 등이나 팔 쪽의 저림이나 손끝 저림 이러한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 이 단순한 통증에서 좋았다가 이렇게 뭐 잠시 아픈 게 아니고 좀 지속이 되면 꾸준히. 예, 조금 이제 의심을 하고 검진을 받는 것이 이제 사실은 좋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폐 건강 검진 받으세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검진을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예. 폐 검진은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몸신에서 폐 검진을 해주셨습니다. 본인 지금 폐 검사 결과를 전혀 모르시는데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그래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 빈틈이 좀 있고 예. 우리 유미님의 폐는 아주 호흡기 내과적으로 봤을 때 거의 폐다. 이 폐암 자체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지만요. 국내 보고에 따르면요. 1기 폐암 수술 완치율은요. 90% 이상으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술 치료가 효과가 좋거든요. 3기 폐암 같은 경우는 이 전이 부위를 고려해서요.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기는 이제 전이 범위가 넓어서 수술이 불가능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더 이상의 전이를 막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조금 하게 되죠. 원인이 뭡니까, 폐암? 네,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의 위험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접 흡연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1.5에서 2배 정도 높은 이 폐암 발생 위험도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흡연한 폐와 흡연을 하지 않은 폐는 굉장히 육안적으로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너무 다르다. 우와, 네. 너무 여러분들 다르다. 너무 차이가 나죠? 네. 저게 아주 건강한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의 폐가 바로 저렇게 예쁜 핑크빛이고요. 흡연을 30년 동안 하신 분의 폐는 저렇게 까맣게 보기에도 굉장히 징그럽죠. 네. 충격이다. 예. 아니 저 사실 그 금연 광고나 그 담배 케이스에 있잖아요. 안 좋은 것만 있으니까 뭐 그랬는데. 비교해 보니까 더 끔찍하죠. 예. 근데 저타르는 담배를 뭐 5년, 10년 끊어도 안 없어져요? 통계적으로 5년 정도 담배를 끊었을 때 폐암의 발병률은 아직도 3, 4배 높은 거고요. 15년 정도를 끊어야지 폐암의 발병률이 2배 정도로 높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2배입니다. 담배에는 4,000가지 정도의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4,000가지요. 네. 4,000가지요. 그중에 약 60여 가지가 제1급 발암 물질입니다. 1급. 네. 말도 안 뭐 돼. 이거 상급자 1급 발암 물질이. 네. 그러면 담배 말고 또 다른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말 그대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 폐포로 직접 도달해서 이게 염증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의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년층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벌써 흡연과 동일하게 폐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네. 뚜껑 해야겠습니다 지금. 진짜 두 개. 해야겠어요. 그리고 암 하면 아무래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유전이잖아요. 폐암도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다른 암과 같이 폐암도 가족력이 있다면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그 폐암이 있으셨다면 다른 분들보다 폐암 발병률이 2배고요. 사촌인 경우에도 약 한 30%더 높게 나옵니다. 폐암이 되게 무섭다. 암 치료라고 하면 좀 이제 유명하고 좀 저명한 교수님한테 수술을 좀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크기는 좀 크기가 컸지만 다른데 이제 전이가 없어서 수술만 잘 받으면 사실 완치가 가능했던 이제 환자분이셨는데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수술이 좀 많이 밀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수술을 그 뒤에 하셨거든요. 2달 뒤에 수술이 잘 끝나셔서 오셔서 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쉬었다고 오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신목소리가 난다 갑자기. 그래서 혹시 해서 사실 검사들을 쭉 해봤더니 사실 이제 림파선 전이도 있고 이제 뼈 전이도 생겨가지고 사기가 돼버리셨네. 여러 통증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하시다가 한 3, 4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될 그 진리가요. 예. 이 소세포 폐암은 수술로 하는 사람이 술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제가 그냥 A, B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시든 약제가 똑같아요. 아, 매뉴얼이 있구나.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곳을 가는 거는 곧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1기, 2기의 수술은 간단하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 예. 네네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담배 엄청 애용가셨어요. 하루에 한두 갑.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님은 폐는 걱정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위가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수영과 등산을 하셨어요. 어느 날 기침이 잘 낫지 않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야말로 사기. 가자마자 엑스레이 찍자마자 보였던 거예요.
너무 진짜 믿어지지 않았죠. 어저께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멀쩡하신데 몸무게도 안 빠지셨어요. 그냥 기침만. 그냥 막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전 그때 정말 온몸으로 느꼈어요. 딱 폐암 말기라고 진단받으신 그 다음 날부터 진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짜 안색 자체도 병색으로 딱 바뀌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 때는 6개월, 그렇게 5, 6개월 얘기하셨거든요. 정말 딱 5,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땐 사귀니까 치료도 그렇게 권하지 않으셨어요. 뭐 저희 아버지처럼 너무 늦게 발견하지 마시고 골든 타임을 잘 지키셔서 일찍 발견하셔서 치료하시라고.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남겨진 가족들도 나중에 큰 상처를 받거든요. 전조증상이 전혀 없다는 게 그죠? 이게 선생님이 딱 설명해 주셨는데 좀 기침이 좀 잦아진다 해서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 제가 중학교 때 담배를 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한 20년 전에 끊으셔가지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이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싶지 않아도 꾸준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네. 작년에 그냥 이상하게 기침이 나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이다님과 똑같이 그냥 딱 4기. 와. 아이고. 1년밖에 못 사실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넘어서 지금도 이제 투병을 하고 계신데 아니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건강하시고 왜냐면 그 전 뭐 한 달 전만 해도 저랑 소주 마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냥 기침하시다가 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좀 저는 약간 이상하고 근데 좀 1년 정도는 괜찮으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차라리 모를 걸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병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맞아요. 좀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나는 몸신이다가 빠른 케어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서닥트님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됩니까? 보통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저설량 흉부 이 전산화 단층 촬영, 그러니까 CT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만 54세에서 74세인 이 30년갑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를 국가 폐암 검진으로 시행하고 있죠. 집에서 폐호흡기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이 양손만 있으면 폐암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핑거 클러빙이라고 하는데요. 검지를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제 손을 보시면 이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공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공간이 보이면 폐가 건강한 거고요. 호흡기도 건강한 거고요. 하지만 검지손가락 손톱 뿌리 부분이 붙어 있고 손끝이 벌어진다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손등이 곰봉지라고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손등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예. 악성 종양으로 인해 폐에 산소가 부족해 손끝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영국 의학회에서 예. 35% 정도의
폐암 환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뜨는 분들은 진짜 병원 가서 한번 빨리 확인해야 네, 되겠다. 그렇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몸치 크루 아유미 씨의 이제 폐 검사 결과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아니 저번에 위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 긴장이 돼요. 네. 왜냐면은 뭐 처음 해본 검사이기도 하고 만약에 안 좋으면 저한테 담배 이미지가 붙을까 봐 너무 긴장이 됩니다. 혹시 요리사 이미지, 요리사 이미지. 카르가 나오더라도 좀 모자이크. 정말 긴장이 됩니다. 또 긴급 소식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후배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신이다 시즌2 제작진 중에 15년 동안 이제 흡연을 해온 우리 PD님께서도 함께 이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폐 CT 검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 다르네. 자, 위쪽이 이제 보시다시피 아유미 씨 CT 촬영한 폐고요. 그리고 뭔가 많아요. 제작진이 일단 경험 씨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전문의가 아니지만 전혀 우리가 전문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네.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 빈틈이 좀 있고 예. 하나는 촘촘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 우선 우리 이유미님 팬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간을 같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서운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아유미님 팬은 까만 부분이 폐거든요. 네. 예, 오른쪽에 좀 대칭적으로 돼 있고요. 예뻐. 그래서 지금 우리 유미님의 팬은 아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교과서에 나올 정상폐. 써도 돼요. 그냥 깨끗하고 네. 그냥 건강한 배의 전형적인 네, 건강하고 예쁘고. 해도 예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 사실은 공개되기 전에는 본인 담배 미까 그러니까 뭐 진짜 걱정하고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개명할까 봐요. 폐유미로 이제 활동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 이제 우리 10원 나는 현장. 몸신다 열심히 편집하시고 네. 열심히 기획하시고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사실 뭐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이제 흡연을 예, 예. 15년 동안 이제 하셨는데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화살표 있는 쪽의 폐가 오른쪽 폐입니다. 네. 예, 그리고 화살표가 없는 쪽의 폐가 좌측의 폐고요. 유미님의 폐와 비교해 보면 완전한 대칭이 안 되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오른쪽 폐 중엽의 기관지가 염조 모양처럼 땡글한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보여요. 예. 저게 왜 제가 화살표를 해놨느냐? 저게 좌측에 대칭되는 부분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저게 보이면 비정상입니다. 저게 있으면 안타깝지만 폐암 발병의 고위험군입니다. 그럼 저게 과연 진단명이 무엇이냐? 진단명은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병이에요.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영상학적으로는 저렇게 기관지 확장증이 아주 초기지만 비정형 결핵균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직접 보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관지 내시경.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은 오른쪽 중간에 아주 초기지만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계속 피우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오른쪽 폐 하엽까지 다 망가진 상태가 되면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불행히 또 다행인 뭐 결과들도 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예. 굉장히 초기고 지금 담배를 끊으시면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된 네, 그렇죠. 것이 네, 다행이고 네, 좀 생각을 크게 보면 네. 상당히 행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겠다. 현재 상태에서 더욱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맞아요. 예. 나는 몸실이다.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폐암. 그러나 이 폐암을 이겨내고 현재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몸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적의 몸신을 만나보도록 하죠. It's 몸신 타임! 와,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와, 멋있으신데요? 고기는 없다. 와. 고기는 없다. 와. 간결하다, 간결하다. 긴 속에도 없다. 긴 속에도 없다. 짧았지만 아주 활기차고 강렬한 등장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몸신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폐암 사기를 이겨낸 김태호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 몸신님을 보시면 뭔가 폐암을 앓으셨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네. 지금 비주얼이신데 폐암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신 걸까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으셨을까요? 전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예.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전립선 이제 결절이라는 소견을 주셔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전립선은 이상이 없었고 폐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확인이 돼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 아니 병원에서 폐암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에서는 이제 담배가 주된 원인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역시. 말씀을 하셨고 확진 받기 전까지 24년 동안 흡연을 했었거든요. 네, 네.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바로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금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아프다고 하니까. 아니,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끊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안 나던가요? 예, 생각이 아예 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담배 자체 싫어지는 거죠. 예, 예. 그만큼 예.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좀 어려웠었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일단 우리 오늘의 몸신의 그 PET-CT를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네. 여기에 작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폐암 덩어리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기 부분보다 더 문제가 됐던 게 종격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혈관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혈관 주위에 림파선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었던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림프암도 사실 의심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이런 상태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직 젊으니까 항암으로 공격적으로 해보자라는 권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저만 이제 걱정하는 이제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어르신들은 이제 보통 뭐 일주일에 항암제 투여를 이제 1개씩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좀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뭐 3개씩, 3개씩 한 상황이었거든요. 엄청. 그럼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들도 죽잖아요. 5개월 동안 이제 3주에 걸쳐서 7차까지 이제 항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몸에 있는 털, 그리고 뭐 다 빠지고, 그리고 뭐 이제 입안은 다 허를 정도, 그리고 이제 뼈 마디마디마다 다 바늘로 이제 뭐 쑤시고 막 긁어내는. 그리고 뭐 제대로 뭐 그 통증 때문에 이제 2주 동안 잠을 누워서 못 잤거든요. 폐하고 심장에서 누우면 이제 물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리고 2주 동안 앉아서 예, 잠을 잤습니다. 엄청 괴로우셨겠다.
이제 항암 치료 종양이 말도 안 되게 이제 전만하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 수술을 받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진짜. 네, 세상을 다시 이제 태어난 기분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살면서 이제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아, 혹시 몇 년 지났나요? 딱 오늘 기준으로 네.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의학적으로 완전한 완치라고 판단하기까지는 4년은 남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조직 검사에서까지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4년 후까지도 완전 관해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최박사님께서도 중저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말이 왜 이리 든든합니까?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때서 뭐 방심을 해서 안 되겠지만, 예,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김태호 몸신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옆에 사람이 더 고생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태호 몸신 아내 배수연입니다. 근데 두 분 약간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림체가 미소가 완전 닮은. 미소가 네, 미소랑 이렇게 너무 닮았어가지고. 결혼하시죠? 닮는다고. 12년 차입니다. 12년. 같아요. 두 분 막 애칭 같은 것도 있으세요, 혹시? 뭐라고 부릅니까? 택기요? 택기. 아, 태끼! 왜 택기입니까? 아, 신랑 이름이 태호잖아요. 태에서 하나 따고 토끼는 안 닮았지만 이빨이 크잖아요. 그래서 토끼에 예. 끼해서 택기라고. 귀엽다. 이 떼끼 아니 영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해봤어요. 불러봤어요. 떼끼 배 좀 좋다고 오늘. 불러봤어요. 네, 용기를 내시고. 너무 그때 남편분께서. 일 년 동안 내 옆에서 투병하는데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고 꽃길만 걷자. 사랑해 자기야. 돌아가시는 거. 네, 괜찮아요. 놀라셨을 거 아니야. 엄청 좀 힘드셨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얼마나 힘들어. 예. 시간 절대 안 급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처럼 관리 잘해서 우리 규리랑 자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서로 애칭 한번 불러주세요. 서로. 택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인꼬 부분에.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정생이 뭐 이렇게 따뜻한 거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을 보이세요. 저는 실은 방금 너무 부러워서 울었어요.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포기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김태호 모신님이 젊어서 그걸 버텨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의사 선생님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이렇게 공격적인 치료를 했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치료를 망설이거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한테 분명히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네, 대단하시고 응원합니다. 예. 지금부터 스크래피드를 통해서 우리 몸신의 폐암 극복 비법들을 본격적으로 파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피드 보여주십시오. 네, 복이 없는 우리 경쟁맨 김태호. 저는 이제 농사를 12년째 이제 짓고 있는데요. 네, 대파니, 쪽파, 그리고 뭐 배추, 고추, 양파, 마늘, 네, 모든 작물들은 직접 재배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에 걸리고 하면 입맛도 좀 떨어지고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사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폐암 진단 전에는 인스턴트 매니아였어요. 네, 그리고 많이도 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80도 달라진 식단으로 폐암뿐 아니라 살도 8.5kg나 감량했습니다. 슬림하시구나. 특별히 오늘 우리 김태호 몸시인의 식단에서 폐암 극복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정답을 맞춘 우리 크루에게는 특별한 액세서리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액세서리? 예. 자, 그러면 응용 팔찌 이런 우리 건가? 김태호 몸시인의 폐암 극복 삼시세끼 영상 만나보시죠. 아침 루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얼굴이 문신 부으셨어요. 김태호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는 무엇보다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무엇을 먹고 극복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시죠. 근데 궁금하다 진짜. 사과? 네, 손에 사과를 들으셨다. 견과류인가? 저희 삼시세끼 중 첫 끼, 바로 사과 한 개와 입니다. 저 봉투 어디 폐암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알아보다가 사과가 폐 기능을 강화하고 또는 폐암은 물론 각종 암 종양을 제거하는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사과와 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어씨 입모양 봤는데 모르겠다. 뭐지? 맞아, 껍질째 먹어야 좋아요. 드시고 알 것 같아요. 나 알 것 같아. 이거 누가 나 알 것 같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나 어릴 때 완전 알아. 할아버지네에서 많이 먹었어. 뭐지? 나 모르겠어. 자, 여기는 제가 고추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몇 번을 수확을 했습니다. 또 따서 이따가 저녁에 맛있게 한번 또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 밭인데요. 건강한 농작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콩이랑 가지, 파, 그리고 옥수수. 엄청 많다. 슈퍼를 갈 필요 없겠다.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겠다. 직접 꺼내서 바로 드시나? 자, 농사회도 끝냈고 벌써 점심시간인데 얼른 밥을 먹어야겠어요. 짠! 제 점심 식단입니다. 매일 밥은 잡곡밥을 챙겨 먹고요. 저희 삼시세끼 중 점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니다. 전 를 반찬으로 매일 곁들여 먹고 있어요.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 그냥 이 영양 가득 한 개를 생으로 먹어줄 거예요. 생으로 먹는 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항암 작용하는 성분이 있고 폐 보호에 좋다고 들어서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모르겠네. 어디 찍어 먹는데? 뭐지? 수영 찍어 먹네. 된장에 아삭아삭. 시간 참 빠르죠? 자, 어느덧 저녁이네요. 저희 삼시세끼 중 마지막 끼니입니다. 짜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제가 직접 수확한 한 개와 그리고 세 개를 함께 먹어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생으로 먹어줄 겁니다. 저는 생남자다, 생남자. 폐암 전이를 막고 생은 폐암 발병 위험을 줄여준다고 들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난 이건 알 것 같아. 나 알겠다. 이건 알겠다. 아, 소리 들으면 알겠다.
이 둘은 알겠는데 아까 점심을 모르겠네. 몸신 김태호의 해양육보 삼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 이상 생긴 게 기상신.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 멘트 나올 줄 몰랐어요. 옛날 게임인데 스타 밀착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태호 몸신의 삼시세끼에 담긴 이제 배양 극복 푸드 중에 일단 사과까지는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4개는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냉장고에서 꺼낼 때 비닐봉투를 봤거든요. 맞아. 그게 보통 견과류가 견과류 들어있어요. 봉투예요. 근데 껍질을 깠단 말이에요. 똑딱 소리 났어요. 똑딱 소리가 났어요. 바로 그러면 몇 개 없습니다. 이거는 5글자예요. 5글자.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뭔가 호두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은행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할아버지네서 많이 볶아 먹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만제품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피스타치오 먹는 것 같아. 그 점심은 모르겠어요. 저도 점심을 모르겠어요. 감이 하나도 안 왔어요. 점심은 왜 된장에 뭘 찍어 먹었는데 젓가락으로. 이게 마늘이야. 양파, 가지? 막 이런 건가? 힌트 좀 주세요. 모르겠어요. 농산물이에요. 선생님 당연히 농산물이겠죠. 된장에 찍어 먹었다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점심 생마늘. 아침 사과 피스타치오, 점심 생 양파, 양파? 저녁은 고추랑 생마늘. 피스타치오, 마늘, 양파, 고추. 점심이 마늘이고 반대. 저녁이 예. 마늘하고 고추일 거다. 예. 그러면 마늘하고 양파만 엇갈리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자, 아침에는 사과 1개와 피스타치오 열알을 먹고요. 다 맞았어요 아침은. 예. 점심에는 생양파 1개, 생양파 1개. 저녁에는 생마늘 3개와 이게 고추 1개를 바뀌었구나.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범수 그루 완전 다. 영아 씨를 취한 세 분 정답 축하드립니다. 주세요. 우리 다행 씨가 대표로. 진짜 궁금해. 무슨 뭔데? 뭐예요? 전달식. 액세서리. 자 그럼 직접 여기서 공개를 좋겠다. 가져가셔가지고 무슨 냄새 나는데? 뭐지? 잠깐만 이거 무슨 냄새? 요거는 일단 신상입니다. 이거는 진짜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셋. 자, 매세요. 진짜. 사람들하고. 대박 이거. 귀신 쫓는 거 진짜 아니에요? 대박 이거 방금 깠나 봐. 냄새가 진짜 냄새 자, 장난 아니에요. 정식 있겠습니다. 맞추셨잖아요. 뭐 좋은 겁니다. 3학년 됐어요. 와. 근데 하와이 온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세계 어울려.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명품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쁘다. 근데 진짜 몸에 벨까봐 그러는데 빼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제작진이 그거 깐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도 영혼 없어. 피스타치오 견과류 중에 일종이죠. 우리 견과류 좋은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피스타치오는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 뭐 유방암이랑 대장암, 뭐 위암에도 발병률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 성분 중에 하나는 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비타민 E입니다. 우리 A, B, C, D, E에서 비타민 E를 토코페롤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분이 암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코페롤. 예. 점심에는 양파를 그 생양파를 드셨잖아요. 그렇죠. 이 생양파에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인 퀘세틴이 들어있고요. 또 황화알릴이라고 이제 약간 매운 성분 있지 않습니까? 면역 증강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이제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 지금 몸신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것이 폐암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녁에는 고추랑 마늘을 드셨는데 고추 마늘은 어떤 점에서 폐암에 좋은가요? 고추는 먹으면 맵죠. 그 매운맛을 주는 게 바로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암의 종류 중에서 비소세포암의 폐암
폐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암 세포에 캡사이신과 항암제를 같이 줬을 때 그냥 항암제만 투여했을 때보다 그 항암제가 더 잘 반응을 하는 그 항암제의 민감도도 높여주는 것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이 캡사이신이 폐암 전이나 폐암이 발생하거나 진행하는 것을 막는 항암제에 개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또 몸신이 고추와 함께 드신 마늘 같은 경우는 항염 효능이 뛰어나서 한약에서 대산이라 그래서 오랫동안 써왔던 약재이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7년 연구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생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 발병 위험이 44%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와, 강력하다. 저는 김태호 몸신께서 삼시세끼라고 했는데 이런 특별한 식단을 아예 이름을 삼시택비로 하는 건 삼시택비로 하는 건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저는 폐암 진단 후 매일매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신나게 운동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팬 구독할래요. 네, 브이로그 너무 재밌어. 너무 푸근하셔.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걷는 거죠. 오, 역시. 걷는 거 진짜 좋은 것 산책. 같다. 제 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 여기도 벗네, 여기도 벗어. 맨발 걷기.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네. 지금 이제 집 근처에 맨발 걷기 하러 왔는데요. 폐암 진단 후 지금까지도 제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맨발 걷기인데요. 처음에 맨발로 걸었을 때 살짝 아팠지만 지금은 적응에 완료했고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적응이 되는구나, 이거. 처음엔 아파. 와. 와, 자연인이다. 첫 번째 운동 뭐죠? 아, 근데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우리 모래사장만 걸어도. 많은 운동 중에 왜 맨발 걷기를 택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죠. 왜 맨발로? 그렇지. 그냥 걸어도 되잖아요, 사실. 또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폐암 사기 진단 이후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산에 갔는데 그냥 혼자 문득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라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잠을 너무 편안하게 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농촌에 사니까 걷기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추운 날 빼고는 매일 1시간 30분씩 맨발 걷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맨발 걷기 사실은 뭐 영상을 봤을 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나는 몸신이다. 제대로 좋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이제 미니 버스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어디서 구해 오셨대? 어렵게 구했습니다. 예. 흙은 협찬 아닙니다. 노 PPL. 자연, 네. 자연협찬.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그냥 여유롭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패션 위크처럼 좀 멋있게 한번 다시. 예. 패션 위크처럼 좀 멋있게 한번 다시. 런웨이처럼. 네. 런웨이처럼. 네. 포즈 한 번. 런웨이처럼. 네. 요새 워낙 맨발 걷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1시간씩 초보자인데 예. 무리하게 따라하다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바닷가가 제일 좋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요새 학교 운동장 그 구석에 가보면 이렇게 모래사장이나 조그맣게 있죠. 예, 놀이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가 초보자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발도 다칠 염려가 없고. 얼마 정도 그러면 좋습니까? 초보자일 경우에는. 그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보통 한 10분 이내로 네. 말씀드리고, 또 체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굳이 걷지 않아도 그냥 맨발로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급자 정도 되면 이제 흙길을 걷게 되는 거죠. 아, 흙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황토길. 황토길. 황토길이 최고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급자들한테 그 추천드리는 세 번째 코스는 숲길입니다. 숲길. 예. 울퉁불퉁하죠, 바닥이. 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우 몸신님처럼 숲길을 걸으시면 좋고. 이제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우겠죠? 네. 속도가 느릴 때는 아까 김태우 몸신님처럼 뒤꿈치부터 닿고 천천히 이렇게 가셔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닥이 점점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뒤꿈치로 디디면 충격이 그대로 척추나 허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충격이 한 3배쯤 돼요. 그럴 때는 훨씬 더 가볍게 앞꿈치를 딛거나 아니면 뒤꿈치를 단다 하더라도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걸으시면 돼요. 좀 맨발 걷기 많이 하신 분들은 달리거든요. 그런 분들 뒤꿈치부터 닿게 달리시면 그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딱한 바닥이다. 예. 이렇게 앞꿈치로. 훨씬 바닥이 이제 좀 타격감 덜 하게끔 네. 충격을 덜 주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또 마찬가지로 앞꿈치로 이렇게. 앞꿈치로. 뛸 때도. 같이 끌어볼까요? 네. 네, 부드럽게. 느낌도 충분히 바닥을 다 좋잖아요. 느끼는 거죠.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와, 좋아. 특히 평발이신 분들은 처음 걸으면 발이 엄청 시원합니다. 머리까지 우와. 시원합니다. 머리까지. 그렇죠. 네. 우와. 부드러운 모래니까. 네. 약간 소꿉장난 하고 싶다. 진짜 아기 때 이후로 이렇게 맨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이 딱딱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미나 씨. 이제 뒤꿈치 닿더라도 예, 좀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죠. 사뿐사뿐. 그렇죠. 사뿐사뿐 걸으시죠. 너무 사뿐사뿐 걷는 거 아닙니까? 도둑 아닙니까? 예. 걸을 때 평소에 이제 신발로 걸으면 신발의 쿠션을 느끼니까 길이 평지인지 어딘지 신경을 안 쓰고 맞아. 걸어 다녔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파여있는데 안 파였는데를 신경 쓰면서 되게 코어의 균형 감각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대로 기울어질까 봐. 그리고 내 발바닥이 이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졌구나라는 것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위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도 마치 전자기계 같은 그런 게 사람 몸이거든요. 사람 몸이 움직일 때 모든 신경이나 예. 근육이 다 정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이 있는 세포들은 보면 다 단백질에 이 양전하가 많이 붙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음전하가 우리 염증 세포에 있는 그 단백질의 양전하하고 만나게 되면 중성화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 특히 또 암 환자들한테도 만성염증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또 결국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또 폐암 환자의 체력을 굉장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마법같이 건강해지는 시간. 딱티의 쥐물! Let's go!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약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과 약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특급 푸드는 폐암에 좋은 약이 되는 푸드를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든다. 약이 되는 푸드. 내가 준비한 약이 되는 푸드는 바로 폐 건강을 도와주송 주스입니다. 도와주소. 네, 우리 폐 건강을 도와송 주스예요.
두 가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네. 도는 도라지고요. 아, 도라지. 와송인데요. 이게 바위솔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바위솔. 네네. 처음 아예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 약성이 예전부터 한의학에 보면 와송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써왔던 약재인데 아,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도대체? 제발 보여주세요.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와송. 짠! 뭐야? 같이 생겼는데? 펄방울이잖아요. 기와와자입니다. 옛날에 기와집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와 사이에서 이게 소나무 같이 이렇게 쑥 자라 올랐어요. 이게 기와집 위에 주로 있었고 바위 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예. 뭐가 막 생각나시죠? 돌나물 아시죠? 돈나물에 대해서 네, 알아요. 이게 돈나물과예요. 이게 돈나물하고 같은 오독오독한 돈나물. 요즘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잠깐만 가까이서 좀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저희도 이거 보여주세요. 촉감이 신기하네.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생으로도 먹어요? 그럼 당연히 생으로 먹고요. 되게 향 되게 좋다. 샘물 같아. 하나만 톡 뜯어서 한번 씹어 보시면 예, 수분이 촉촉하게 나옵니다. 맛있어? 산딸기. 아니 알로에 같아요. 큰 애도 있네. 진짜 산딸기 뜯어서 산딸기 맛. 진짜 딸기 맛. 왕통이네. 맛도 나고. 이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기와 사이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품종이 다양해서 예. 와 이거 맛있다. 맛있죠? 되게 산삼이랑 다른 맛. 항약 대사전에 보면 종양을 축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애로부터 항암을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도 했습니다. 실제로 와송이 항암과 항균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와송에 들어있는 에틸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각종 암세포를 파괴하면서 면역 항체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암세포의 전이 예방은 물론 암 재발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고요. 한의서에 보면 청열 해독, 이수 소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청열 해독이라는 건 해독, 열을 꺼주면서 아까 그때 폐에 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염증에 의한 열도, 예. 그 염증에 의한 열과 독소를 없애주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드시면 아주 좋은 항암 식품입니다. 예. 신기하다. 미나 씨 지금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네네. 하루 권장량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중요하죠. 예. 맛있어. 와송은 아까 청열이라고 그랬죠. 열을 꺼주는 성질 때문에 이게 찬 성질이 있어서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400g, 한 2송이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주스도 아니고 폐 건강을 도와송 주스. 도와송. 예,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도라지차 냄새 나요. 도라지랑 뭐 생강차 이런 느낌. 생강차. 생강. 너무 좋아요. 냄새가 그 소나무 숲 같은 데 가면 나는 냄새 있죠. 은은한 솔향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구나. 네네. 좀 걸쭉한데? 맛이 그거다. 진짜 생강차 같다. 세지가 않아요. 근데 물, 생각보다 걸쭉하지 않아요? 근데 물. 생각보다 걸쭉하지 않아요? 내 거만 그런가? 내 거만 그런가?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아, 너 혼자 있나?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걸쭉하지 않은데? 아 뭔가 약간 미세하게 쌉싸름한 것도 조금 맛이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쌉싸름한 맛이 이게 생으로 드셨을 때 자연의 맛을 느껴보면 대부분 그런 맛이죠. 단맛은 별로 없네요. 꿀 같은 거 그니까. 넣어 먹을 순 없나요? 단맛을 워낙 좋아하신 분들은 우리가 와송을 드실 때 요구르트하고 섞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 요구르트가 또 폐 건강에도 좋다고 이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아침에 엄마나 아내분이나 남편이 딱 제주고 딱 먹으면 진짜 하루가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은 있어. 결혼부터 하세요. 엄마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라지, 대추, 감초, 생강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달일 때는 한 30분 정도 달이면 됩니다. 많이 이 네 가지가 예전에 수백 년 동안 한의사가 많이 써왔던 배농탕이라고 하는
몸속에 있는 농, 염증 물질들을 밖으로 빼주는 너무 좋다. 아주 좋은 처방인데 와. 이 처방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치유해주는 우리가 와송을 섞어서 갈아주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게 와송만 좀 낯설지. 구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예, 다 이렇게 뭐 낯선 재료들이 없어요. 맞아요. 꼭 이렇게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전해주시죠. 예, 그 사실 방송 출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기인 저도 이렇게 죽다 살아났으니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다고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몸신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건강아! 너! 건강아! 자신! 건강아! 웃음! 나는 몸신이다! 건강하세요! 채널 A